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인터넷 성능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그래요. 맞습니까? 기계 시스템이 그만큼 이제 좋겠지, 그죠? 근데 우리 몸도 하나의 이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구조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도 잘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그게 성능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제 격언에 보면 건강한 육체에 뭐라 합니까?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살구 안 먹어도 지금 살구 생각만 해도 입에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이 몸의 이 습관을 잘 관리해도 몸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다가 한계를 만나서 더 이상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운영 체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뭐 4억이 넘는 페라리도 갖다 박아버린다 하면은 뭐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몸을 잘 이제 운영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신 활동이 건전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절대로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 양심이 뭔지 아세요? 양심은 보이지 않잖아요. 양심을 우리가 하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누구에게라도 뭐가 있어요? 죄를 짓거나 내가 아는 도덕률에서 벗어났을 때 찔림이 오는 거.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이게 양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이 그게 누가 뭐 줄 때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부모가 자식인데 뭔가 줄 때 더 안 기쁩니까? 예.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고 할 때 그 치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환자는 대부분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예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의사가 당신은 잘 살아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돈은 많고 그 어느 날 이제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이제 거지들이 있고 해서 한 푼 줍쇼 하니까 이제 줬단 말이에요. 주면서 이게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이제 행복을 느껴가지고 나 뭐 1년밖에 못 살 거 좀 있는 거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그냥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주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야 내가 왜 1년이 지났는데 안 죽냐? 그 왜 안 죽었을까?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더라. 우리가 이 마음 속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계속 누군가에게 받을 때 그 기쁘지 않아, 그죠? 줄 때는 뭔가 기뻐요. 내가 이 누군가를 훔치지 않았을 때는 내 양심이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즐거울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기 양심에 정직하고 떳떳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와준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같이 사는 내 가족, 이웃에게 뭔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니까요. 우리가 지금 뭘 우리가 다른 걸 좀 강의를 하려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이라는 이게 선고를 이렇게 딱 받는 순간 나는 시한부 삶이다 이런 것이 먼저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요.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왜냐? 모두가 그렇게 결과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러고는 이것을 어떻게 잘라낼까, 죽일까, 없앨까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결코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했지만은 암을 대하는 또 병을 대하는 자세가 생각부터 좀 바뀌면 좋겠지,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좋은 약이 뭘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효과 있는 약은 침입니다. 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좀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은 오셨는데 자기가 궁금한 거는 참지를 못한대요. 근데 꽤 오래된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절대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을 안대요. 우리 선생님도 술 좋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술이 안 취한다 그러면 좀 혹할까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대가로 집 한 채 값을 주고 배웠대. 집 한 채 값.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이 안 취한다 이 말은 그 알코올의 그 독한 독성도 해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 쓰고 돈 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딱 받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술을 절대로 삼키지 말고 씹어서 삼켜라. 침을 충분히 섞어서 술을 마시면 아무리 마셔도 술이 안 취한대요. 그거 하나에 집 한 채 값을 줬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음식에서 나온 유익이 어디 있어요? 많이 먹는 양에 있지 않고 그 음식이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밥 같은 거 이런 거 입에 넣고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있어요. 근데 이게 볶음국식은요. 침이 안 나오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아주 중환자들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씹어 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정말 심각한 환자가 와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누워서 먹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때 다 앉아서 4,000명, 5,000명을 다 이 잔디 위에 앉혔다 그러지, 그죠? 앉아서 먹었다. 근데 그 앉았다는 것이 원래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떡 먹게 하세요. 잘 차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안 취한다는 뜻이에요. 자,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밥 먹을 때 앉아서 먹습니까? 누워서 먹습니까? 많이 아프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누가 먹여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앉아있는 자세 자체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력이 약하고 힘들 때 최후의 수단이 뭔가 하면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침을 충분히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상 4,000명이 앉았다, 5,000명이 앉았다 할 때 그 앉았다는 단어 자체는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기대어 누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사막이나 이런 데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마른 곡식 갖다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었다. 자, 여러분, 옆으로 누워서 먹으면 그게 죽이 되기 전에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감고 씹어보면 그 맛이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잘 씹을 수 있을까요?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이 당뇨고 앞에 분이 암인데 이게 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감기약, 요즘 감기 유행 아닙니까? 감기약만 먹어도 뭐가 말라요? 침이 왜 마를까요? 그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몸에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입이 말라요. 입 마른 사람이 뭐 잘 씹을까요? 못 씹을까요? 잘 못 씹어요. 항암제를 해도 입이 말라 침이 잘 안 나요. 당뇨 환자도 보면 입이 많이 안 마릅니까? 그럴 때는 뭐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세포 내에 노폐물이 많고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많을 때는 입이 말라요. 산소가 고갈이 돼버려요. 이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려면 공기가 좀 차야 돼요.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뭐 방글라데시나 이쪽 가보면 한 40, 뭐 50대면 다 할아버지 다 돼버려요. 자, 우리가 이제 산소가 잘 들어오면은 이 소화액이 잘 나온다는 증거로 침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겨울에 어릴 때 잠잘 때 보면 방 안에 이렇게 윗목에 물그릇에 물 떠놓으면 어때요? 물이 얼은 적 있어요? 뭐 문풍지에 뭐 창호지 하나에 웬만한 집은 물이 얼잖아요. 그럴 때는 산소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코도 많이 나왔지만 침이 많이 나와서 입 가위가 다 흐른 적 없어요? 입이 헐고 여기 학교 가면 이렇게 다 손수건 안 달아줍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아파트 밀폐된 공간에 살기 때문에 침 자체가 안 나온다. 이 말은 소화액 자체가 분비량이 적다. 그래서 마른 걸 거의 안 먹고 거의 젖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소화액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은 음식이 약이 아니고 독이 돼버려요. 침이 섞이지 않는 음식. 특히 이게 곡식이라는 것은 침이 잘 섞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가 물속에 이렇게 알을 썰어 놓지요. 알을. 개구리가 물속에 알 썰어 놓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까? 점액에 쌓여 있어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게 충분히 이제 곡식이나 떡을 먼저 씹어서 삼킨 다음에는 국물 좀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국밥 먹듯이 말아 먹어버리면요, 침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믿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이게 마른 떡, 침을 충분히 섞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볶음곡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고 얼마나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강력한 약은 침을 따라갈 것이 없다. 그런데 침 속에는 내 몸에 필요한 호르몬부터 효소부터 관절염 치료제부터 없는 게 없어요. 이 침 속에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인자들이 과학적으로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의 약은 별로고 대개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걸 사서 먹고 침을 안 놓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볶음곡식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건강의 회복은 체력 싸움입니다. 맞나요? 체력이 딸리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체력을,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당겨서 몸 안에 끄집어 넣어주는 대표적인 매체가 금속이에요.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그 공중전화 박스 같이 만들어 가지고 1900년대 초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만 있어도 암이 잘 났어요. 만성병이. 그때는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잘난지도 모르고 그게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걸 오르곤 에너지 박스라 그랬는데 그 원리는 어쩌면 참 간단한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라디오 소리 안 좋을 때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잡으면 어때요? 예, 이런 우리 몸의 유기물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금속은 이렇게 반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천을 대고 안에 철판 대고 또 천을 대고 철판 대고 겹겹이 해가지고 안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을 했을 때 외부에서부터 계속 이 에너지가 강력하게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생명 에너지는 과거에 거의 천수를 살았던 우리 인류의 첫 조상들에 비해서 에너지를 20분의 1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식사 한 끼 소화시킨데도 한 3시간 정도 충전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나도 식곤증 와요, 안 와요? 식곤증 와요.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이 노폐물을 뺄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이거 심각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부족증이다 보니까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어서 한 끼를 굶겨줬을 때 저녁에 우리가 소화할 에너지가 이것이 노폐물을 빼서 몸을 정화해도 몸들이 가벼워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잘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상은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좀 나쁜 거 막 먹어도 그냥 이겨나가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아마 병을 못 이겨나가버려요. 그러면 이런 어떤 유기물과 금속의 어떤 이제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기물과 금속의 조화. 자, 여러분, 쌀 있죠? 쌀, 현미쌀. 현미쌀에 금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미쌀에 금속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있느냐? 현미 껍질에. 껍질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섬유질이에요. 유기물이에요. 우리 옷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금속의 이름을 우리가 미네랄이라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만드는데 금속은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매일 이 금속이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와 줘야 돼요. 금속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쌀알 하나도 보면 이 섬유질과 금속이 이렇게 조화롭게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매일 먹는 이제 금속 중에서 아주 절대적이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금속. 매일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금속. 그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과거에는 농식품부가 아니고 우리가 광물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했어요. 저게 대부분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금속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에너지를 땡겨주는,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금속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는 것도 그런 금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녹그릇에 먹게 하지, 그죠? 녹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셔보면은 그 맛이 어떻습니까? 논내가 납니까? 노쇠 냄새가 납니다. 금속이 필요해요. 금속이 필요해야 우리 몸의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금속이 없으면요, 면역력도 없고 에너지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금속을 아주 주기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먹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자전거도 부셔서 먹는 사람 누굽니까? 차력사들.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아주 건강하죠. 자, 우리 적혈구도 보면 철분이 주 원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이렇게 금속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우리 몸에 들어온 금속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게 피부로도 나가지만은 머리털로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좀 건강하냐? 이 금속이 에너지를 땡겨주고 또 살 속에 밀어넣고 그 다음에 금속이 받아서 계속 안쪽으로 에너지를 주려면은 이 금속과 짠맛은 뗄 수가 없어요. 금속과 짠맛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혈을 대가지고 좀 땀이 나려고 하면 맛이 어때요? 짜지요. 그러면 피부에 이 염분기가 좀 있을 때는 에너지가 훨씬 잘 들어올까요? 훨씬 잘 땡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이마에 뭐가 흘러야 해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우리가 조금 운동이나 노동을 조금 과하게 해서 땀이 날 정도가 되면 에너지가 잘 들어올까요?
엄청 잘 들어옵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염분기가 고갈이 되고 나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 건장한 군인들이, 예? 구보하다가 땀 많이 흘리고 나면 뭐 먹는지 아시죠? 소금을 쳐요. 우리 몸은 전자기기와 똑같아요. 금속이 있어야 에너지를 땡겨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그 안에 안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테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안테나가 없으면 에너지를 땡길 수 있을까요? 못 땡겨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금속을 골고루 이렇게 취한다는 거, 또 금속을 우리가 이게 뭐 팔찌나 목걸이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를 몸 안에 땡겨서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증폭시켜주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건강하면 뭐 음식을 잘 먹고 뭐 좋은 보약을 먹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지, 우리 몸을 하나의 전자기기로 생각한 적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을 분해하면은 다세포 생명체인데 60조 개의 세포라고 합니다. 60조 개. 근데 그 60조 개 중에서 한 개의 세포를 또 분해하면요, 120조 개의 원자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결국은 우리 몸은 완벽하게 현대 과학적으로 분해를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건 뭔가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교대로 이렇게 흐르면은 우리가 이런 불을 켜는 교류 전기라 그거예요. 우리가 냉장고나 스마트폰, 컴퓨터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로 움직이면 우리가 직류 전기라고 합니다. 직류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는 우리가 전자기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전기기기일까요, 전자기기일까요?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는 냉장고도 그렇고 거기 계속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에서 흐르지 않는 전기가 이렇게 쌓였다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칩이 타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땅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땅에 구리봉을 박아가지고 그 선을 우리가 전기 코드 꼽는데 이렇게 다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접지선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제 그 정전기를 땅으로 흘러 보내가지고 기계의 고장을 막기 위해서. 요즘 셀프 주유 많이 하지, 그죠? 여러분들 주유하러 가면은 손을 어떻게 하러 갑니까? 접지 패드에 손을 대서, 그거 안 보셨어요? 손바닥 대라고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대서 몸 안에 정전기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건조할 때 이렇게 쇠붙이 차문 열고 할 때 스파크 일어납니까? 지직지직하는 그 정전기. 그 정전기로 인해서 몸 안에 치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벼락이 800만 번이에요. 그래서 그 정전기로 이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유전자가 변이되고 암이 오고 당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전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아있는 기계는 언제나 계속 정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이 땅에 이 맨발로 대주는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은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특히 이게 광물이 많은, 금속 성분이 많은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정전기가 아주 제일 잘 빠지죠. 이 고무신 나오고부터는 정전기를 뺄 방법이 자꾸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피가 엉기고 병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정전기가 생기면 피가 엉겨서 순환이 잘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을 불렀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뭘까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수아를 불렀을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사야를 불렀을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사람이 인간 기계가 제일 완벽하게 잘 돌아가려면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은 발이 땅하고 접촉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몸에 생긴 이게 정전기를 풀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전자파가 내 몸에 이제 그 에너지 파장을 교란시키는 전자파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다양하게. 우리 몸에 이제 파장이 이제 교란이 올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자, 서울시 도시에 있으면은 흙길 본 적 있습니까? 시멘트를 했든 아스팔트를 깔았든 전부 절연 물질로 다 깔아버렸어요. 애들 학교 운동장도 가보면 천연 잔디가 아니고 뭡니까? 다 인조 잔디고 접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접지할 통로가 지금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좀 가까이 살면서 매일 좀 걷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니까. 이 고창에 있는 한 분은 여자분인데 당뇨가 한 500 정도 됐어요. 꽤 오래됐고 막 비만도 심하고. 그냥 두 끼 먹고 여기 와서 매일 그냥 걸어요. 한 두세 시간씩 걷고 발 묶고 여름에 이제 한숨 자고. 지난 여름에 한 두 달 그렇게 하셨나? 지금까지 아주 건강해요. 당뇨도 없고. 결국은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을 똑같은 전자기기라고 했을 때 전자기기에 있어가지고 고장 원인은 딱 하나의 가장 큰 거, 정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찮은 TV나 냉장고도 그게 이 정전기로 인해서 고장 난다고 접지를 시킨다면은 우리 몸 당연히 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데 우리가 그 전혀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나주로 접지를 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은사 패드, 은사 이불, 은사 침낭을 통해 가지고 그 밤에 잠잘 때는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전기 콘센트에 접지선에 연결해서 자는 방법을 통해서 정전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도구가 바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옛날에 집신 싣고 지게 지던 시절이 있어서 그죠? 서로 밭을 갈고 이제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트랙터고 이안기고 자동차고 기계로 하지 그런 게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땅과 연결되는 공식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풀을 뽑아도 접지가 되고 다 했지만 이제는 다 농약치고 제초제치기 때문에 뭐 풀을 뽑고 손으로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우리 몸에 정전기를 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일 좀 혈액 순환과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피부에 이렇게 혈을 댔을 때 좀 짜다 싶을 정도로 좀 움직여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식욕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병이 거의 100%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잘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의 다가 부부가 합력할 때 다 잘 나요. 근데 합력하지 않으면요. 뭐 남편은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애들하고 야 우리는 저 삼겹살 갖다가 오늘 저녁에 뭐 좀 구워 먹자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족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이 같이 해서 집에서 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한다면은 이건 아주 빨리 좋아져 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뭘 하나 잘 먹어서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먹는 게 하나가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게 하나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하게 해야 되고 힘든다는 거지. 그 외에 우리가 음식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공기는요. 5분만 안 쉬어도 죽지 않습니까? 또 햇볕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햇볕 좋을 때 우리가 햇볕도 쬐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갯벌을 걸으면서 접지도 좀 하고 또 음이온이 제일 많은 게 바다입니까? 그죠? 그런 공기도 좀 마시고 우리가 밖에서 잠도 자고 이런 이제 생활 사람들은 그래 병이 나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실제 기적은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을 우리가 아는 만큼 오늘 내가 그 법칙을 잘 따라서 순종했다면 하루를 잘 살았다면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았으면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사상에 해서 이상이 없어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는 잘못되면 금방 도져버려요. 우리 몸의 70억의 인구의 몸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씹는 운동이 이제 왜 그리 중요하냐면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한 반 먹었는데 한참 정신없이 전화하고 다시 밥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뇌의 만복 중추는 씹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만족을 얻어요. 그냥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 배만 부르지 뇌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른 곡식을 이렇게 천천히 잘 씹어 먹을 때 그 자극이 뇌에 만복감을 줘서 만족함을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 만족감은 내가 내 몸에 해로운 어떤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가도 이상한 게 먹고 싶고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꼭 병이 낫고 싶다. 그럼 첫째가 뭘까요? 첫째, 잘 씹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네, 스트레스 받고 긴장이 되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공명 사이클이 깨져버리면 라디오 소리 주파수 안 맞추면 계속 잡음만 나고 소리 안 들리듯이 에너지가 안 들어버려요. 내가 누가 미안해가지고 원수 줬으면 가서 사과해버리고 내가 누구 못 갚은 게 있으면 돈 좀 갚아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내가 마음도 편하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사이클도 정확하게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치료하는 능력이 홍수같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예. 홍수요, 한 번에 비 엄청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동네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예. 주파수 사이클만 잘 맞고 에너지가 잘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지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그 이상은 안 해요. 자, 그러면 위암이 나으려면 내가 일단 마음의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잘 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대개 암 환자는 뭘 생각합니까? 아, 위암에 뭐가 좋다 그러더라? 뭐 차가 무엇이 좋다 그러든가 뭐 이런 쪽으로 어느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재발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어느 의사가 이용하던 이런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 구조와는 조금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 내가 양심의 가책만 없다면은 병이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할 만큼 빨리 나아져요. 그 다음에는 잘 씹는 문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야 치료가 잘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근곡식 현미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금속 이온이 몸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곡식 위주의 복근곡식 위주의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금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금과 녹그릇. 그건 필수입니다. 구리가 전기가 잘 흐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햇볕도 잘 쬐고 공기도 잘 호흡하지만은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피부가 좀 간간하게 맛이 있을 정도. 그럴 때는 에너지 증폭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 접지가 꼭 필요한데 접지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럼 어떡합니까? 어쨌든 내 몸을 땅과 접지해서 정전기를 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를 빼는 약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접지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자체가 뭘 먹어야 낫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루씩 잘라가지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 7시, 점심 1시에 정확하게 식사하고 8시에 자고 낮에 햇볕 쬐고 잘 지냈으면은 오늘 내 하루의 생활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 바르게 생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의 기적은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병이 나야 기적인데 이래 생각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온 거니까 생활을 바꾸고 우리가 이 정신세계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깥 떨쳐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 오죽하면 우리가 양심은 정욕의 갈등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우리가 뭐 양심에 계속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 주파수 사이클에 안 맞아서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삶이 필요하지 어떤 신비한 방법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실제 우리가요. 하루 3끼 먹고 내 마음대로 먹던 사람이 저녁 한 끼만 딱 굶어도 아침이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이 속도 편하고 정신도 맑아요.
이거는 꼭 여러 날 하지 않아도 해보면 느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하다가 한번 저녁 먹고 나면 아주 이게 힘들어집니다.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이게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내 몸이 지금 이상이 있어도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못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서의 자극을, 신호를 갖다가 이게 감지 못하게 하는 거, 자극제죠. 특히 고추, 마늘, 겨자, 식초, 뭐 치즈, 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센서들이 살아가지고 조금만 몸에 안 맞아도 대부분 신호를 보내줘요. 막 먹을 때는 몰랐던 것을 아주 예민하게 느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제끔 잘 살았는데 왜 이럴까? 뭐 육체적인 면이 아니면 정신적인 면, 양면적으로 뭔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원리는 양심의 가책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 다음에 잘 씻고 많이 움직이고,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도 소식다동이라고 그랬어요. 소식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인명이면 제천이죠.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늘의 순리에 맡기면은 마음의 긴장감도 없고 시간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자연과 시간과 인내는 3대 의사다. 우리는 오래 병이 올 때는 사실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러나 알았을 때는 막 금방 온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죠. 병은 네덜란드 격언에는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왔을 때는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치료되는 거는요. 너무 늦는 것 같아.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병도 멀리 보면 수양입니다. 느긋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씩 이렇게 바르게 살다 보면 시간이 기적을 낳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활 바꾸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매 우리 모두 강건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질문하세요. 여기 이 정도 날씨는 별거 아닌데요. 원래 이 짐승들은 옷 자체가 원피스입니다. 옷 자체가. 통옷을 입지 우리 매로 이렇게 바지 다르고 위에 옷 다른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작업복 같은 거 아래 위로 딱 붙은 거 옷을 입어보면은 굉장히 더워요. 우리 이 배에서 나는 음식이 발효될 때 나는 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런 말이 있어요. 1000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의 여성도 옷을 제대로 입을 줄 아는 여성들이 없다. 그래서 되게 병들어 죽는다. 왜 그럴까요? 날씬하게 하려고 브레이저 쪼우고 속옷도 쪼우고 허리도 쪼아버리면 피가 잘 돌까요? 못 돌까요? 못 돌아요. 그래서 옷은 좀 헐렁하게 입고
그다음에 이제 추위에 몸에 이제 추우면 옷을 뭐 더 입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춥다고 해가지고 계속 뜨거운 물에 가서 모욕을 하고 지져버리면은 추운 겨울에 이게 창문 연 것 같이 땅구멍이 열려가지고 냉기가 들어오고 열기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도 보면 온탕 냉탕이 아니고 뭐 건강할 때는 뭐 별로 모르지만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점점 더 찬물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해라. 그런 말을.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점점 더 찬물에 해라. 그렇게 하면 이 찬 것만큼 추울 때, 추우면은 내 몸에서 뭐를 내려고 했을까요? 열을 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노폐물도 태우고 몸의 면역력도 증가되죠. 근데 지금 우리 엄마들이 추운 것이 너무 춥게 살아서 추울까요? 너무 따뜻하게 해서 추울까요? 그렇죠. 열을 낼 필요가 없이 맞춰져 버렸어, 온도를. 내 몸에서 열을 낼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추울 때는 난로가에 가서 좀 손 좀 떼지만은 조금만 따뜻해지면 좀 떨어져서 활동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원해야 되고, 이제 저도 전에는 자연치유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음식만 바꾸고 산골에서. 근데 그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만 해도 잘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잘 안 났습니다. 내성이 생겨 그런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은 목발을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 자체 스스로가 면역력이 없을 때 2차 면역계로 뭐를 할까? 그걸 봤을 때 이제 우리 몸의 설계도를 보니까 이제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2차 면역계로 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먹어서 없애는 걸로써 쓴 2차 면역계는 양고기 먹을 때는 쇠비름, 쓴나물입니다. 수은이지, 그죠? 수은이 그게 쇠비름이 이명래 고약의 원료인데 그게 수은이에요. 그 메탈 수은은 몸에 축적이 되고 장애가 되는데 염소나 산소나 황과 결합이 된 무기 수은은 이게 독성이 없어요. 축적이 안 돼. 근데 이게 수은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요즘 뭐 중금속, 금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중금속이 되잖아요. 그 중금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옛날부터 금과 은과 동과 철에 중독이 되면 수은을 썼어요. 수은이 금은 동철과 이렇게 딱 액체 금속이다 보니까 결합이 돼서 이걸 해독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뭐 좀 수은은 괜찮은 표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선이나 육류를 먹지 않는다면 그렇게 뭐 중금속에 중독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낫으로 잘리고 부러지고 상처가 나면은 지 스스로 그것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그 치료약을 뿜어요. 그게 송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약으로 썼다. 약으로 썼다는 최고의 약은 다 송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지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서 유향과 몰약이라는 둘 다가 나무의 송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향이라는 거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그 떡상에 성수 안에 떡상에 떡을 6줄씩 2줄 12개를 넣을 때 그 사이에다 전부 유향을 넣은 거예요. 유향을. 아예 생활 속에서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 유향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쓰나 봤더니만 그것이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나오는 메스틱이라는 유향이에요. 발삼이라는 그 유향은
세계적으로 이게 먹는 걸로 허용이 된 유향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유향과 몰약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 유향이 그 성질은 이제 방부 효과예요. 이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의 체액을 밖으로 빼내서 말려 죽여버리기 때문에 내성도 없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나 호르몬 대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대로 효과가 참 괜찮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걸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식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의 종류인가 봤더니만 우리나라로 치면 온나무과예요. 유향나무가 온나무과. 여러분 온나무 아시잖아요, 온나무. 근데 우리나라가 오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칠을 해가지고 가공용으로 해서 가장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근데 오철 세계에서 유일하게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오칠하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염색약에 염색하면 뭐 오른다 겁니까? 오돌랐잖아요. 그 오체 염색약에 왜 오철 넣었을까 몰랐는데, 이 침투력이 강한 거는 오철 따라갈 게 없어요. 스님들 이게 밥그릇, 바루라는 나무로 만든 밥그릇 있잖아, 그죠? 그게 전부 오칠인데 물을 부어도 썩습니까? 안 썩어요. 그래서 오치 전자파 흡수율이 세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 뒤에도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를 스텔스 비행기, 잠수함을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파 공해 시대에도 오철 따라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르시올이라는 그 독성 물질이 간에 치명적인데, 이제 그걸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체에 있는 MU2라는 그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 혈관을 차단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옛날부터 오천 속이 냉한데 쓴 거 아닙니까? 몸에서 이게 원적외선 방사율이 제일 높아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체 제일 큰 특징은 어혈을 풀어주죠. 몸 안에 나쁜 피가 엉긴 걸 풀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뭐 남녀 갱년기 장애, 또 요즘은 암 치료제로서 제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윤동혁 PD의 건강선언에 우리가 오체 신비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도 보면 주로 이제 암 환자들 쓰는 걸 해서 이제 올려놨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뭐에 좋다는 것이 많나요, 적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필요해서 우리가 그걸 꼭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써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성경에 설계도상에 네가 쓰려면 이거를 써라 했을 때 그것을 쓰는 게 제일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 떡상에 진열할 때 떡을, 그게 유향을 다 같이 넣어서 진설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면역기를 우리가 쓴다면은 아마 오철 따라갈 게 없죠. 그 유향이 온나무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침투력이 약해요. 침투력이. 근데 오천 침투력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이 없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인데 또 병이 한번 들면은 돈도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요. 아무리 많아도. 그렇다고 돈으로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바른 삶을 사는 가운데 진짜 합리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써볼 수 있다 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게 낫지. 뭐 이것저것 좋다한다고 막 다 갖다 쓴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중지를 모아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병하는 게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옷진액도 뭐 그런 종류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온나무 껍질째로 하는 게 주로 많고요. 주로 인체에 꼭 필요한 거는 대개 온나무 속에 있어요. 껍질을 안 쓰고 온나무를 갖다가 쪄서 그 안에서 이제 원액을 뽑아내는 기술을 필요로 하죠. 기본적으로 암 치료는 산소 치료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공기 좋은 데 있어서도 산소가 안 들어오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소가 들어온 폐가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근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5억 개 된다면은 내가 몸을 계속 덥게 하고 있으면은 연료를 태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는 폐포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급하게 뛰어보면은 숨이 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폐가 닫힌 거예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은 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리도 그렇고 다 몸을 뒤집어 썼는데 뭐만 내놨습니까? 발은 언제나 맨발이잖아요. 이 발을 차게 해줄 때 내 몸에서 야 지금 지금 발이 차 데우기 위해서 열을 내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 폐를 열어줍니다. 발이 차야. 그래서 발을 차게 하고 하면은 이게 발이 시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발이 안 시려요.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찬물에 손을 넣고 일을 하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좀 지내면 어떻습니까? 손이 화끈화끈하게 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차게 해줘야 폐가 열려서 뭐가 잘 들어갈까요? 산소가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한 2, 3주만 찬물로 씻고 맨발로 걷고 산에 지금 가든가 하고 한 2, 3주 뒤에 올라가 보면은 완전히 차이 나버리죠. 숨찬 게 전혀 없어버리죠. 찬물에 목욕하는 것 대신에 샤워를 해요. 뭐 욕탕이 없으면 샤워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뭐 견딜 만큼만 하세요. 예. 이제 곡식을 먹어서 속에 열이 나면 찬물이 시원한 게 좋아지죠. 그리고 하고 나면 정신도 맑고 우울감도 없고 굉장히 막 힘이 좀 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하기 전에 좀 따뜻한 옷을 입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래 좀 쪼글뛰기 한 2, 30분 하면 열이 나요. 그러면 찬물수건 가지고 몸 이렇게 막 닦아주고 찬물로 씻어봐야 5분이면 되잖아요. 찬물에 담가 있는 것도 한 5분 정도. 예, 근데 담그는 거는요. 그 오래 있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욕조에다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한 처음에는 막 뼈골이 시릴 만큼 전신이 이제 자극이 오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금세 이 피부에서 나오는 열로 피부 주위에 물이 다 데워져 가지고 안 춥습니다. 30분, 1시간 있어도 안 추워요. 움직여서 이게 추운 거지. 보통 그저 한 5분 정도만 해도 될 겁니다. 10분. 그건 이제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4층에서 한 12시 한 반쯤 식사하도록 할게요. 예, 이따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